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핵심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적인 측면과 교정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법령이 되어 있는데, 법령은 거의 빠짐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특히 6회 후반부터는 법령이 계속 제가 문제를 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른 템포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롬브루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롬브루조는 형사정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어떤 이 자연현상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롬브루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특히 골격형 있죠. 이 골상학이라고 있습니다. 골상학이라는 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롬브루조는요. 롬브루조는 아주 이 학문적인 지식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사람이고 연구하는 범위도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골상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얼굴의 형태, 채모 형태 이런 거 가지고 범죄형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바로 롬브루조였고, 롬브루조는 범죄 생물학파에 속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즉 롬브루조는 유전을 강조했다. 유전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이게 롬브루조의 어떤 형사정책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고 지금으로 말하는 프랑스죠. 프랑스에 도착해가지고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판단이 점점 어떤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점점 프랑스 사회, 그죠? 프랑스에서 잠식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범죄 사회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학파도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집단, 거대한 발전된 어떤 시스템에서 미국의 범죄 사회학이 더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이론은 말이죠, 미국의 범죄 학파 또는 범죄 사회학파한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형사정책의 대부분 다 미국의 범죄 사회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회학인 겁니다. 자, 답을 1,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집행법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쭉 참조해 주세요. 2번, 3번, 4번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정책 이론이 또 나와 있죠. 6번입니다. 폴락의 여성범죄론입니다. 이 폴락은 말이죠, 여성범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성범죄요. 여성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여성범죄는 개방성이 아니라 은폐되어 있다 이렇게 본 사람입니다. 은폐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폴락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답 4번이 되겠죠. 매스컴 등에서 공개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공개성 즉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번, 7번, 8번, 9번은 형집행법과 시행령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번 전환제도, 다이버전 제도가 있죠. 중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버전 제도, 디버스의 명사형이죠. 다이버전 전환제도인데 이것은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다 중요하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상 마지막 단계, 교정 단계만 필요하다. 자, 형사사법 단계는 수사 단계도 있죠. 그죠? 수사, 공판, 형집행, 그죠? 그 다음에 교정 끝나고 갱생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든 형사사법 절차, 제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전환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또 이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법령 중에서 특별한 경우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모두 맞다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고치세요. 그래서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맞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형집행법 그대로 제가 실어왔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형집행법 그대로입니다. 내용 그대로예요. 시출반 같은 경우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20번입니다. 역시 형집행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서 중요한 걸 제가 한번 따봤는데 바로 음식물의 영치인데 음식물 영치 못한다고 그랬죠? 이나마도 한번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14번은 모두 맞다, 4번을 모두 맞다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회도 마찬가지죠. 9회도 계속 형집행법, 시행령, 형집행법, 규칙 이게 나오고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의 규정 내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을 보세요. 뭡니까? 신청할 수 있는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범위 수량은 구독 이렇게 바꾸세요. 구독. 구자가 빠졌죠.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그것은 뭐로 정하냐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입니다. 법무부령.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법무부령, 부령, 그죠? 법무부령, 그 다음에 대통령령, 법무부 장관 이것만 헷갈리고 있죠. 나머지는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건데 그것도 전문을 통해서 자주 읽어보고 숙달되게 통독하면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시간 때는 그것은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역시 5번 보겠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인데 시행령까지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시행령에서 숫자가 나왔다 그럼 그것이 답일 확률이 많죠. 거기 보면은 독거 수용자에게 건강검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에 말이죠.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19세 미만자 또는 19세 미만자 수용자와 그 다음에 뭡니까? 개호상 독거 수용자가 있어요. 개호상. 자, 암기해야겠죠? 19세가 안 된 사람과 그 다음에 개호상, 그죠? 개호상 독거 수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건강검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무래도 독거 수용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병에 대해서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기가 쉽습니다. 그죠? 뭡니까? 알아보기가 쉬운데 혼자 생활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성숙이 안 된 그런 수용자한테는 건강검진을 자주 해야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6번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형집행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유형의 단일화. 자, 별표 5개 지세요. 자유형이 말이죠. 지금 구류형도 있고 징역형도 있고 금고형도 있죠. 이걸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왜 묶느냐?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왜 묶느냐? 단기로 들어가면은 악풍 감염에 시달릴 수가 있다. 즉 교도소 단기로 들어갔는데 범죄를 익히고 나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범죄를 잊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범죄 수법을 말이죠. 고단위 범죄 수법을 익히고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실현되진 않았죠. 답이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다 형집행,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법입니다.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형집행법 내용이 아닌 것은 다 5번이죠. 노인 수용자, 이건 특별 수용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소년 수용자 이 네 가지는 네 파트는 뭡니까? 특별 수용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헷갈리죠? 그럴 때는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특별 수용자는 법무부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알겠죠? 꼭 숙지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까지 여러분 들어보시고, 19번 형사정책 이론이 또 나와 있죠? 보완처분이 나왔을 겁니다. 보완처분 별표 5개입니다. 시험 출제되겠죠? 자, 보완처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의 어떤 수정, 뭡니까? 교정, 교화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응보, 형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죄를 뉘우치게 만들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평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뭡니까? 보완처분과 형벌을 구별시킨다. 그죠? 구별시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구별시켜서 이것은 형사처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응보형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이거를 불구별하고 말이죠. 그죠? 이것을 보완처분도 행정처분으로 봐야겠다. 보완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응보형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응보형론자들은 보완처분은 어떻게 봅니까? 형벌과 좀 다른 개념이다, 저 행정처분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형론자들이 볼 때는 보완처분도 말이죠. 이거 형사적인 처분, 즉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어떤 형사적인 어떤 가해를 가하는, 제한을 가하는 그런 처분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상당히 지금 이게 철학적인 문제인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실어봤습니다. 19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19번 같은 경우는 형사정책 교정학에서 가장 수준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형집행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 10회, 역시 10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집행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제가 갖다 넣어놨는데, 10번, 1번 같은 경우는 모두 맞아요.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줄 한번 보세요.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그 다음에 일반 경비시설, 그 다음에 중경비시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그 부분을 샅샅이 엄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소용없겠죠.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요 표시해 주세요. 별표 5개 치세요. 판결 전 조사제도인데, 판결 전 조사제도가 형법에 있었으면 좋은데 없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소년법엔 있어요. 그러나 형법에, 크리미널 로우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법인 형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형집행법 시행령 같은 거죠. 자, 06번 알아두세요. 다음 중 형집행법 시행령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맞다, 이렇게 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알아두시고, 나머지도 뭐 형집행법 시행령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중요한 게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은 다음 중 형집행법 내용이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자, 4번 보세요. 교육과정, 외부통합, 위탁교육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외부통합 줄 그세요. 외부통합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거는 법무부령으로, 한 단계 낮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번을 보겠습니다. 역시 형집행법입니다. 역시 조금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답이 4번인데 외부 통근 작업자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뭐로 정한다? 법무부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형집행법 시행령 규칙 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역시 형집행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모두 맞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모두 맞다, 이렇게 하세요. 18번, 19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위로금이라든가 조의금 같은 경우를 과연 압류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집행법 제76조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회로 넘어가는데 11회도 역시나 교정학적인 얘기, 형사정책적인 얘기는 거의 없고 법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별표 5개입니다. 형집행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형집행법을 규정함으로써 뭡니까? 이 특별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적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강제적 기능 말고 형제적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집행법이 있으면은 교정 제도를 확립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형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형제적 기능은 교정 제도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교정 제도를 정립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형집행법 내지는 그 시행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보장적 기능. 자, 이거는 해설이 좀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인데 1차적으로 일반 시민이다. 노죠. 형집행법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수용자 또는 수용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물론 형법이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마그나 카르타는 이 마그나 카르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로지 형집행법에 대해서만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규범적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암기를 해야겠죠. 규범적 기능은 바로 뭐예요? 어떤 통제 기능이다. 통제라는 건 뭡니까?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꼭 숙지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 사회도 통제하지만 교도소에서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강제적 기능, 형제적 기능, 규제적 기능, 보장적 기능, 규범적 기능, 보장적 기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 내용이 아닌 것은 자, 2번부터도 역시 법령입니다. 답이 4번 되겠습니다. 기후기관은 형집행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이거 참 애매하죠. 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포함한답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 20일 휴가를 갔다 왔는데 형집행기관에서 20을 빼면 누가 휴가를 가겠습니까? 그죠? 상식선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번의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역시 형집행법을 물어봤죠. 3번이 답인데 뭐냐면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예외적으로 참관할 수 있다. 참관이 절대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참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결 수용자는 아직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람한테만 참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의 답이 3번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러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형집행법이죠. 형집행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 3번으로 해주는데 이건 뭐냐면 교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실시할 수 있는 거 그 필요사항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법무부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거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외부 통군 작업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법무부령으로 한다. 여러분들 금방 암기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정책 얘기가 또 나와요. 13번 보세요. 별표 5개 주세요. 중간초 형태인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소년분류 심사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형사정책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바로 4번 다목적 센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목적 센터와 매우 흡사하다. 문제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형집행법 내용이 아닌 것은 있는데 14번 답을 고치세요. 모두 맞다. 모두 맞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 16, 17번
19번도 모두 맞다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모두 맞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9번 별표 5개 치세요.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133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자, 줄거세요. 72시간 내에만 체포할 수 있다. 72시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2시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형집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역시 답이 3번이 되겠죠. 항상 우리가 말이죠. 교정학 시험 볼 때 대통령령이냐 부령이냐 요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것이 함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자는 교정소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형사정책, 교정학 이 문제가 교정직 문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적인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특히 말이죠.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것은 형집행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기 바랍니다. 이 강제적 기능은 특별 권력관계에서 나와요. 특별 권력관계는 뭡니까? 통치권과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권력관계를 특별 권력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적 기능이 있다. 형제 그러니까 브라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형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정제도를 확립하고 구축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적 기능,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 원래는 본 리스트에 의하면 말이죠, 보장적 기능이 두 가지예요. 보장적 기능은 원래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범죄인입니다. 범죄인을 보장해 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인인데, 자, 여러분들, 형법에서의 보장적 기능은 누굴 더 보호한 거냐면 이 사람이 1순위입니다. 일반인이 1순위고 2순위가 범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형집행법에서 보장적 기능은 누가 1순위입니까? 수용자가 1순위다, 이런 얘기예요. 바뀌었죠? 수용자가 1순위고 2순위가 일반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일반인입니까? 일반인도 있어야죠. 왜? 접견이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일반인이 뭐가 됩니까? 일반인도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용자와 통화를 했다, 접견 또는 서신을 왕래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도 보호받아야겠죠? 일반인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와 일반인 모두 보호받는데 형법에서는 범죄인보다는 일반인이 우선 보호받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범죄인이 보호를 받지 않느냐, 범죄인도 역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인이 보호받고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규범적 기능이 있는데,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했죠. 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규범이라고 그래요.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범, 그 다음에 도덕규범, 그 다음에 종교규범, 여러 가지 뭡니까? 사회를 컨트롤하는 그런 규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풍양속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규범, 우리는 그냥 법을 공부하니까 법규범은 일종의 강제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강제력이 왜 있겠습니까? 다른 규범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나가겠다, 이런 것이 바로 강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다 중요하니까 제가 문제 많이 넣습니다. 다른 교과서보다 한 몇 배를 더 넣습니다. 왜?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이론적인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인 얘기를 가급적 모든 것을 다 쓸어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뭐랄까요, 양이 좀 간단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을 일궈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